자, 오늘은 아티스트웨이 시리즈 8번째 의지를 되찾는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삶에 큰 힘이 될 정말 보물창고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생존에 이르는 길. 입니다. 네. 맙소사 생존에 이르는 길이라니요. 그치요? 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티스트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가운데 하나는 예술적 생존이다. 우리는 희망과 체면을 잃는다거나 금전적 손실을 입는다든가 자신감을 상실하는 것 같은 패배의 기법을 배워야 한다. 이겁니다. 네. 패배의 기법을 배우는 게 생존하는 데 가장 필요한 건데요. 네. 그 패배의 기법의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네.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났다는 걸, 내가 아프다는 걸, 네.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요. 우리는 보통 이성적으로 먼저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예전에도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난번에도 들었던 예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거나 또는 원하는 시험에 떨어졌거나 네. 그랬을 때 그렇게 된 이유는 이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이렇게 대처했으니까 잘했어. 그러니 힘내자. 끝. 이딴 말들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2단계의 일들이고요. 네. 1단계는 무조건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거. 네. 지금 이 일이 나는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슬프고 기운이 빠졌다는 그런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경험되지 않은 모든 감정은 결국 내 안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네. 브레이크로 작용을 하는데요. 다음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테두리가 좁아집니다. 감정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으면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랑에 실패했을 때 그 감정을 제대로 다독이지 못하면 네. 다시 사랑을 못합니다. 네. 그리고 도전에 실패했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할 용기를 잃어버리죠. 감정의 브레이크를 푸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그 감정을 온전히 경험하면 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감정을 드러내는 게 좀 많이 억압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렇죠. 네. 잘 표현도 못하고 또 표현을 해도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네. 저같이 감정 표현이 많은 4번 유형은 때때로 매우 많은 거절감을 느낍니다. 저는 감정을 말했는데 네. 이성적으로 대답이 피드백이 올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많거든요. 네. 그래서 책에 이런 말이 있지요. 네. 우리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무섭다고 하거나 자신은 못할 것이라고 빼거나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그 기회를 피하려는 경우가 있다. 네, 정작 정말 원하는 내가 원했던 그리고 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브레이크를 안 풀면 그 좋은 기회들을 스스로 외면합니다. 네, 저도 맞아요. 이러고 싶은 그 두려움에 많이 빠져봤었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두려워도 한 발짝만 내밀자라는 용기를 계속 강조했는데요. 그 한 발짝의 용기를 내기 전에 네. 먼저 할 일이 내가 두렵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이유가 과거에 비슷한 일, 그런 패배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주는 겁니다. 네.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제자리에 갇혀서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언제나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괜찮다고. 어떤 감정이 안에서 올라와도 괜찮다고. 네. 그 감정을 무시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네.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 감정을 먼저 안아주십시오. 네. 라라님 혹시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로 자전거 타보신 적 있어요? 차에 핸드브레이크 안 풀고. 네. 네네네. 네, 자전거도.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더 넘어지기 쉬운 방법이거든요. 네. 브레이크를 잡고 가만히 네. 있는 자전거 것이. 탈 때. 네. 그렇죠. 네.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네. 가만히 있으면 더 넘어지기가 네, 쉽다는 균형을 거. 못 잡죠. 네. 감정 또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브레이크를 풀어주면 편안하게 쭉 갈 수 있고요. 네. 사실은 인정 안 하는 것보다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맞아요. 한번 해보면 아시는데 정말 쉬워요. 오히려 그걸 묻어두고 사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했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네. 계속 핑계거리가 올라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 어제 사실은 네. 그 학교 수업 시간에 지각을 했거든요. 학생들은 지각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네.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지각을 할 게 뻔한 상황에서 차를 타고 가는 그 순간에 네. 정말 수만 가지 핑계거리가 올라오는 네.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네. 차가 막혔다고 할까? 오늘 월요일 아침이어서 이렇게 막혔다고 사고가 났다고 할까? 정말 수만 가지 핑계거리가 올라왔는데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자 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학생들한테 얘기했을 때도 학생들이 저를 굉장히 네. 반기는 듯한 당신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당신도 우리랑 똑같구나 하는 그 표정을 제가 읽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네, 네. 그 순간이 정말 너무 쉽게 넘어가게 모두에게 되었어요. 편안해지는. 네. 그렇죠. 맞아요. 그 정말 일상에서도 우리 작은 작은 많이 돼요. 자기 네. 감정에 솔직하지 않게. 네. 근데 정말 그런 작은 부분부터 관찰할 때 네. 굉장히 큰 패배가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도 나의 감정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또 연결해서 두 번째 챕터를 볼까요? 두 번째 네. 챕터는 패배를 가장한 승리.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패배인 줄 알았는데 승리였어요. 네. 자,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데려왔습니다. 네. 네. 선수 경력을 통틀어 나는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회의 경기에서 패배했다.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슛 기회에서 26번 실패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이 말을 누가 했나요? 네, 마이클 조던이 했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세계적인 네. 농구 선수가 내가 성공한 이유는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네. 마이클 조던도 이렇게 많은 경기에서 패배하고 정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슛 기회에서 26번 패배하고 네, 맞아요. 그랬던 거죠. 네. 성공하고 싶으면요. 방법이 하나입니다. 음. 많이 실패하면 됩니다. 마이클 조던처럼요. 많이 맞아요. 시도하고 많이 실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굉장히 패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30대 초반 어느 날 네. 저희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제가 워크숍 때 종종 나누는 얘기인데요. 네. 연수 씨 앞에 1000개의 문이 있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문에 어딘가에는 연수 씨가 정말 원하는 게 들어있다. 근데 그게 10번째 들어있을지 999번째 들어있을지는 모른다. 그럼 연수 씨가 할 일이 뭐냐? 그렇죠. 계속 문을 여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평생 문을 여는 거다. 운 네. 좋아서 5번째 열릴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888번째 열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을 계속 여는 거고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888번을 빨리 열어보면 되는 거죠. 와. 네,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크게 와닿아서 당시 이제 저희가 쓴 뮤지컬이 계약이 안 돼서 네. 매번 공모전에 떨어지고 있을 때 네. 내가 몇 번 실패했나 세봤어요. 그때도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연수 씨는 몇 번 실패한 것 같아요? 한 10번? 그랬거든요. 네. 집에 가서 세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공모전에 떨어진 게 10번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10번 시도하고 안 된다고 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좀 부끄러워졌어요. 네. 그래서 그 뒤에 11번, 12번, 13번을 시도했고 제 기억에는 우리가 14번째인가 당선이 됐어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요. 계속 문을 열면 됩니다. 계속 맞아요. 많이 실패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공모전 단성되던 그 해에 네. 1년 내내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고 거의 다 실패했어요. 네. 그러다 연말에 우리 공모전에 당선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서 약간의 흥분한 마음에 SNS에 글을 남겼어요. 난 이제 실패가 두렵지 않다고. 네. 그랬더니 이 1000개의 문을 얘기해 주신 선생님께서 댓글을 다셨어요.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해보면 어때요? 거기서 제가 또 한 번 댕 했던 거예요. 저는 두렵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 이제 신이 났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실패는 성공만큼 사랑해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는 게 네. 실패를 할 때마다 나는 또 도전했어. 또 한 걸음 옮겼어. 그래서 실패를 한 거잖아. 네. 또 용기를 냈고 이 실패를 통해 또 배웠어. 나는 또 성장했어. 난 이런 내가 너무 기특해. 네. 잘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저에게. 네. 실패 얘기하니까 정말 수많은 명언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네. 이거부터. 네. 그리고 오드리 헵번이 했다고 했나요? 네. 그 시는 한쪽 문을 닫으면 또 한쪽 문을 열어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 같은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네. 뮤지컬. 그렇게 네. 뮤지컬 수없이 실패하고 작가도 찾을 수 없었을 때 네. 그럼 혼자 써보자 하고 네. 도전한 게 오페라였거든요. 그렇죠. 네, 저번 네. 시간에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성공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 또한 다른 문을 네. 열고 또 계속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네. 기억이 있네요. 정말
저희가 10년을 같이 보냈지만 저희는 서로 되게 훌륭하다고 매일 만나면 기승전 칭찬을 하는 이유가 맞아요. 정말 계속 실패하고 정말 잘 안 되는데 정말 안 쉬고 뭔가를 하고 맞아요. 있는 두 사람입니다. 맞아요. 네. 저희는 항상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둘 다 성공할 거야 하면서 네. 항상 매일매일. 하이파이브를 네, 네, 그러면서 하면서. 하나씩 문을 계속 네. 열고 있습니다. 안 됐네? 또 도전하고 안 됐네? 또 도전하고 네. 그러면서 아직도 맨날 행복합니다. 네. 문득 참 감사하네요. 훌륭하네요. 저희 맨날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이러고 있네요. 네, 방송에서까지 이러고 있네요. 네. 돌아와서.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좀 네. 막연히 두려운 감정이 있어요. 누구나 네.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신이 완전 실패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끔찍한 상황을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요.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뭐 길거리로 내앉을 수도 있고요. 뭐가 네.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실패했을 때 가장 끔찍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네. 일단 안 죽습니다. 맞아요. 실패했다고 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살아있으면 방법은 거짓말 아니라 5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나는 회생해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만 눈 닦고 생각하면 아 그렇게 끔찍하진 않구나. 죽지 않는구나. 네.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 빠졌었는데도 살아나서 다시 또 성공하기도 하는구나. 맞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막연한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럼요. 너무 두려우시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생각하는 그 실패를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엄마가 그 피아노 선생님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정말 싫거든요. 네. 나는 곡을 쓰고 그리고 연주하고 그러고 네. 싶은데 어디 시골에 가서 아이들 네. 가르치고 있으라는 그 소리가 정말 네. 되게 괴로웠어요. 그 네. 소리를 듣는데. 근데 계속 실패를 했을 때, 네. 이렇게 계속 실패하다가 어디 학원 차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또 네.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고 하면은 그것 또한 또 재밌게 사는 삶이 아닌가 그렇죠. 했더니 무언가 또 도전해 볼 수 있는 네, 용기가 오히려 생기더라고요. 힘이 생기죠. 네. 네. 저도 이 1000개의 문 얘기를 들었을 때요. 네. 그 당시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애였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은 감동적인데,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게 999번째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 나는 못 견뎌. 그럼 내 인생에 아무리 도전해도 네.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라고 되게 좌절했어요, 그때는. 네. 근데 조금 더 긍정적이 되고 힘이 나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게 999번째에 있는데 네. 내가 998번째 문을 열다가 죽어도 괜찮아. 그래도 내 삶은 너무 아름답게 빛났어. 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네. 지금 얘기와도 같은 네, 얘기인 네.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네. 우린 참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네. 이거 원래 우리 둘이 있을 때만 하는 건데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요. 자, 네. 부끄러우니까 빨리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갈까요? 네. 나이와 시간의 벽. 네. 자, 책을 좀 읽어주세요. 그 일을 하기에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라는 말은 그 일을 할 만한 돈이 없어 라는 말과 함께 우리 내면에 웅크리고서 창조성 발굴을 가로막는 최대의 거짓말이다. 네. 난 나이가 너무 많아 라는 말은 두려움과 맞서는 것을 피하기 위한 회피 전략일 뿐이다. 네. 나이에 대한 얘기는 또 언젠가도 나누었었죠. 네. 이 나이가 많다는 말 또는 돈이 없다는 또는 시간이 없다는 말 뒤에 우리는 사실은 숨는 겁니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네. 많아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해서 어느 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요. 해도 됩니다. 네.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는 나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사람들이 아니라요. 나 자신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나이를 의식할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있죠. 야, 내가 이 나이에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을 보면 또는 나이가 많은데 해내는 걸 보면 찬사를 보냅니다. 맞아요. 오히려 굉장히 멋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요맘때 되면은 60세, 70세 돼서 네. 대학생이 된 분들 네, 한 네, 번씩 꼭 6세 신문기사에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또 그런 사람 보고 찬사와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요. 아, 정말 멋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정작 본인에게는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네요. 네. 네, 정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또 한번 책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창조성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알게 된다. 만족스러운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고 나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야 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 일단 창조성의 물결에 휩싸이면 우리는 아이가 된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좋아! 싫어! 이게 어른이 할 소리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창조성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아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 노는 거 보면요. 정말 유치한 말하고 되게 유치한 놀이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않잖아요. 정말 그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네. 완전히 자유롭게 놀잖아요. 근데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건 우리가 내면의 아티스트와 함께하고 있다면 네. 그 외부로 향했던 시선이 내면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는 말을 하는 거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야지 네. 하는 게 답이 아니라 그냥 내면의 아티스트와 재밌게 놀면 저절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네, 신경 쓰지 말아야지라는 노력을 제가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다만 계속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내면으로만 돌리면 그냥 저절로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을 막 시작하려는 순간 당장 완성품을 내놓으라고 강요한다. 모든 것은 작고 두려운 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네, 아이들처럼 외부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밌게 놀다 보니까 어딘가 닿는 것입니다. 네. 결과가 뭔지 고민하지 않았는데 네. 하다 보니 하다가 하는 거죠. 네. 어른이 될수록 우리는 결과물을 먼저 보고 계산을 세웁니다. 되겠다, 그쵸.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짚어보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남의 눈을 의식하게 되죠. 네네네. 그래서 할까 말까 움직일지 말지 그리고 그만큼의 투자한 대가가 나올지 맞아요. 이런 거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인풋, 아웃풋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네네. 인풋을 얼마큼 넣을까? 언제 어느 기간에 아웃풋이 나올까? 맞아요. 이런 머리 굴리는 것 때문에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요. 네. 두렵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꼭 네. 그렇게 되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계획도 세우고 안전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또 하다가 그 결과대로 안 올까봐 불안해합니다. 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과정에 집중하면요, 그 모든 순간이 그 자체가 모험이 됩니다. 네. 신나는 모험인 거죠. 네. 네, 왜 얼마 전에 본 기사였는데. 누구나 다 가는 대학에 나도 가야 하나? 라고 하면서 20살에 대학을 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여행을 떠난 청년 얘기가 있었어요. 보셨어요? 아니요. 청년이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네. 돈을 벌면서 여행하고 하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2년이었는지 아무튼 1년이었는지 네. 몇 년을 전 세계를 떠돈 거죠. 워킹홀리데이를 네. 하면서 돈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닌 거고 근데 그 수많은 경험들 막 사기도 당해보고 막 고생도 해보고 또 너무 좋은 것도 보게 되고 영어도 배우면서 뭐 여러 가지 네. 좌충우돌하면서 그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로 돌아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강의를 하고 다니게 되었어요. 한 24, 5? 그 사이였던 네. 것 같아요. 네. 자기만의 할 얘기가 생긴 거죠. 많은 것들을 체험했고.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대학을 가지 않고 여행을 한 다음 강연자가 되겠어. 라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또 뭐 신혼부부들이 전세금 다 빼가지고 그렇죠. 세계여행 떠나는 경우 네, 있잖아요. 네. 그들이 세계여행을 다녀오면 우리는 책을 내고 작가가 되어서 이런 고민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 가보자였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네. 과정. 어디로 갈지는 어차피 몰라요. 네, 맞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몰라요. 음. 그러니까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신나는 모험, 원하는 걸 하는 것 뿐입니다. 네.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아티스트 웨이 책을 통틀어서 굉장히 주옥 같은 내용이 많지만 네.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단순해요. 네. 내 나이가 몇이건 내 상황이 어떻건 그냥 내 안에서 올라오는 무언가 하고 싶다는 욕구를 알아채고 하면 됩니다. 네. 그 단순한 걸 알아내느라 제 인생을 다 썼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야 그 단순한 진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네. 자, 오늘도 과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과제는 언제나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네, 규현님의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는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네. 저는 그 금요일을 분기점으로 무언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그 열심 가운데 한 가지가 좀 글을 써보자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또 다른 블로그 활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더 글을 써보려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나올 게 많잖아요. 갖고 네. 계신 게 많으니까 그런가요? 슬슬 풀어주셔야죠. 네. 나눠주셔야죠. 네. 네. 그리고 아티스트 데이트는 토요일에 더 봄을 잘 맞이하려고 꽃시장으로 갔습니다. 네. 저한테 뭐 보여주셨는데 이름 네, 어려우네. 맞아요. 파시아타. 파시아타. 네. 이름 어려우네. 네. 그래서 꽃을 사와서 집에 드렸고요. 꽃님을 모셨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저희 시 아주버님께서 저 꽃 잘 키운다고 또 꽃을 분양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마당 화단에다가 심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봄날에 네. 한번 규현님 집 놀러 가야겠습니다. 네, 꽃 구경하러. 네, 저희 집 자목련이 피는데요. 네, 목련 필 때쯤 한번 오세요. 좋습니다. 저는요. 제 거는 얘기 안 하고요. 저 하고 있어요. 안 해서 얘기 안 한 거 아니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모닝페이지 역사상 처음으로 6페이지를 쓰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난번 5페이지에 이어서 그러니까요. 또 엄청난 답을 찾아내서 네. 환희로웠던 주가 있었고요. 지금 워크숍을 하면서 또 모닝페이지를 실천하시는 분들께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네.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모닝페이지와 아티스트웨이의 모든 활동들이 즐거움이 핵심이거든요. 네. 삶을 다시 활기차고 즐겁게 하고 내가 가슴 뛰고 원하는 일을 찾아주는 게 핵심인데 매일 모닝페이지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힘드셔요. 네. 모두 다.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의무감에 매여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의무감으로 써서 모닝페이지가 좋을 리는 없는데요. 또 그렇다고 아예 넉놓고 있으면 안 되는 그렇죠. 정말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네. 해야만 하는 일이면 안 되지만요. 내 영혼을 위해서 또는 내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내면으로 시선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 적당한 부담감의 그 선을 찾는 게 저 역시 좀 어려웠어요. 외줄타기처럼 어쩔 때는 확 부담스럽고 어쩔 때는 너무 의무감에 시달렸다가 또 어쩔 때는 자유했다가 이렇게 계속 오갔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이 모닝페이지를 써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100%.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급하면 다 쓰시더라고요. 좀 편하고 뭐 어쩔 땐 쓰기 싫고 어쩔 때는 뭐 쳐다보도 보기 싫었다가 결국 되게 급한 감정적 문제가 있으면 다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편하고 자유로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내려놓지도 않는 각자만의 그 적정한 선 거룩한 부담감의 선을 편하고 자유롭게 찾아보시기를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이건 정말 해보면서 찾을 수밖에 없어서 아예 손 놓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매이지도 마시고 적정한 그 선에서 편하고 자유롭게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페에도 아티스트 데이트 즐거운 소식이 많이 올라왔는데 보셨습니까? 보는 내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해요. 매주. 다들 뭐 이렇게 예쁜지. 아니 왜 제가 받은 프리지아 사진과 마마가드님이 집에 들여놓은 프리지아 사진은 그렇게 다를까요? 프로 사진가가 찍은 듯한 사진이었어요. 프로 사진가 하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중요한 게 마마가드님이 프로 사진가이신데 사진을 찍기 싫어지신 거예요. 근데 그날은 내면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서 찍으셨다고. 그래서 너무 아름다웠던. 프로 포토그래퍼가 아니라 프로 사진가 하니까 재밌네요. 정말 낯선 단어네요. 프로 사진가.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프리지아 꽃사진도 봤고요. 오셔님이 바오밥 나무랑 주병야자 싹을 틔우셨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세요. 이게 몇 미터가 자란다고 그랬죠? 네, 어마어마하게 자란다면서요. 그렇죠. 그 플라스틱 화분도 뚫고 자란다는 이 신기한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거 잘 키우다가 나중에 저 제주도에 살면 저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저 제주도에 일단 마당이 넓은 집을 마련하고 바오밥 나무를 키울 준비를 하려고요. 우리나라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아열대 그 나라가 되고 있는데 그때쯤이면 제주도에도 바오밥 나무가 자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이 와중에 어린 왕자의 소행성 612호가 바오밥 나무로 뒤덮이는 고민을 하면서 내 마당이 바오밥 나무로 가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을 하면서 혼자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행복한데요. 그 상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님은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시는데 하루에 1개
이틀에 2개, 네. 3일에 3개 이렇게 한 달이면 465개의 물건을 버리는 네. 걸 실천하고 계시다고 네. 좋아 보였습니다. 네. 네,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실천하고 도전하고 그게 뭐 끝까지 못하더라도 모두 다 훌륭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네. 자, 2번째 과제는 목표 찾기인데요. 네. 5단계로 목표를 찾아볼 거예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완벽한 환경이라면 내 꿈이 뭔지 말하고 적어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완벽한 환경이라면이 붙으면 네. 지난주에 했었죠. 네.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시간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가 조금 편해져요. 네. 그러면 조금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꿈을 말할 수 있고요. 2번째는 그 꿈이 성취됐음을 나타내는 목표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책에는 이런 예가 있어요. 나는 정말 멋진 배우가 될 거야 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네. 그 멋진 배우가 될 거야에 맞는 그 사진이요. 나의 이미지가 시상식에서 정말 실력 있는 배우로 인정받아서 네.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있는 장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리를 걸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명성을 얻는 배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다른 거죠. 같은 배우지만 정확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완벽한 상황이어서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을지를 네. 상상해 보는 겁니다. 네. 규현님은 어떨까요? 저는 작곡가죠. 네. 작곡가라 제가 쓴 작품이 무대에 올려지고 네. 그것을 관객석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네요. 네. 저 진짜 그 상상 10년 내내 했는데 객석 맨 뒷줄 맨 가운데 앉아서 네. 우리 작품이 로맨틱 코미디인데 끝날 때까지 울고 있을 거라고 네. 이걸 무대에 올렸다는 기쁨에 아직도 못 이뤘네요. 네. 언젠가 이뤄지겠죠? 그럼요. 네. 저도 저의 앨범을 내고 또 나왔어요, 앨범. 저 지난주에 방송 끝나고 나가는데 우리 마포 FM 본부장님이 앨범 작업 잘 돼가고 있냐고. 매주 방송 들어보니 앨범 얘기하던데. 네, 역시 계속 얘기만 하면서 네.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시고 있죠. 있어요. 네.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앨범을 내고 공연을 하는 모습을 저는 종종 상상합니다. 네. 네. 그 다음 3번째는요. 네. 완벽한 환경이라면 꿈과 관련해서 5년 후에 네.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인가요. 네. 규현님은 5년 후에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제주도? 제주도에서 곡을 쓰고 있을까요? 자연과 함께? 네, 그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5년 후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워크숍을 더 많이 열고 네. 워크숍에 강사를 양성하고 싶고 네, 그러고 싶네요. 더 네. 많이 공연 토크 콘서트를 하고 싶고요. 네. 그렇게 다니고 싶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이 꿈을 다가가기 위해서 올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입니다. 네. 아마 규현님은 계속 곡을 쓰시겠죠. 그렇죠. 저는 네. 앨범을 내겠죠. 네. 네. 그리고 5번째는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행동, 이번 네. 주에 할 수 있는 행동, 오늘 할 수 있는 행동,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을 적어보는 겁니다. 네. 꿈을 세우고 꿈을 세운 것에 5년 후, 3년 후, 1년 후, 매달, 이번 주, 오늘 네.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예요. 네. 이 작업이 얼마나 멋진 작업이냐면 네. 이 명언을 또 제가 데려왔습니다. 네. 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되는 것이다. 네, 그레그 에스레이드가 했던 명언이라고 네. 합니다. 네, 막연하게 꿈을 꾸고 있는 거는 네. 몽상이죠, 그냥. 네. 근데 그렇게 막연하게 꿈꾸고 있으면 기분만 나빠져요. 지금 나는 너무 초라하고 그 네. 꿈은 너무 크니까 되겠어? 이런 로또에 당첨될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느낌만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했던 5가지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꿈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가능해져요. 네. 네,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라 목표로 만드는 거죠. 구체적인 실천 계획으로. 네. 그래서 이 작업을 같이 해보면 다들 약간 이렇게 업됩니다. 아, 그렇네요. 확 꿈이 네. 가까이 오는 느낌이 들고 굉장히 현실감이 느껴지고 네. 그 꿈을 향해 내가 오늘 할 일이 있고 이번 주에 할 일이 있다는 게 네. 상당히 가슴 뛰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에너지가 없는 분들은 괜히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막 이걸 해야 되고 이번 주에는 이걸 해야 되고가 되게 지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꿈을 못 찾으신 분이 있다면 역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꿈을 찾기 위한 활동을 적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꿈을 모른다면 첫 번째 대답에 나의 꿈을 말한다에 나는 나의 꿈을 찾고 싶다.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네. 뭐가 되고 싶은지 찾고 싶다를 적으시고요. 그걸 위해서 5년 후, 1년 후 지금 할 일을 적으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꿈을 찾게 되겠죠. 그쵸. 네. 네. 그리고 에너지가 없는데 꿈을 향해 달려갈 거야 이런 무리하지 마시고요. 에너지가 없는 분들은 에너지를 채우는 게 먼저입니다. 네. 네, 세 번째 과제는 좀 재밌는 과제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과제인데요. 네. 내 색깔 정하기입니다. 한 가지 색을 고르시고요. 1인칭으로 자신의 색을 묘사해보는 짧은 문장을 몇 개 적어보는 거예요. 네. 책에 나온 예로는 나는 은색이다. 근데 저는 은색하면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설명에 은색인 나는 최첨단을 걷고 가볍다. 이 색은 꿈과 성취, 은은함을 뜻하며 그 속에서 나는 평온을 느낀다.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굉장히 달랐어요. 그렇네요. 멋지죠? 네. 그래서 어떤 색을 정하건 그 색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가 그 사람의 이미지, 그 네.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저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 프리지아에 완전 꽂혀있기 때문에 바로 네. 나는 노란색이다라고 적었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계속 다른 색을 적었어요. 근데 네. 이번 주는 오늘은 노란색이네요. 네. 그리고 노란색에 대해서 나는 희망을 품고 있고 희망을 뿜어내고 있다. 프리지아가 꽃향기를 뿜듯이. 네. 네. 노랑은 선명함을 뜻하며 그렇죠. 모든 표지판은 노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 네. 내가 뿜어내는 나의 희망을 누구나 함께 보고 공유한다. 이렇게 쓰면서 혼자 엄청 좋아했더랬습니다. 네. 네. 규현님은 어떤 색 써보셨어요? 네. 예상하고 있으시죠? 네. 초록. 네. 맞아요. 네. 나는 초록색이다. 네. 초록은 자연을 담고 있고 신선함과 생동감을 전달한다. 또한 차분함으로 보는 이들을 안정감 있게 한다. 이렇게 써봤어요. 완벽한 규현님입니다. 네. 신선함, 생동함, 자연, 그리고 네. 안정감. 규현님의 모든 음악과 모든 삶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색깔에 대해서 또 그 색깔이 주는 이미지에 대해서 써보시다 보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즐거운 작업이 되실 거예요. 네. 이제 마무리 해볼 건데요. 네. 오늘은 아티스트웨이 8번째 시간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패배를 가장한 승리, 나이와 시간의 벽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사실 이 챕터에 보물 같은 내용들이 더 많은데 네. 다 전달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네. 그래서 책을 살까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책을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물론 책을 팔 때 저에게 오는 건 없습니다. 좀 주실래요? 경당 출판사. 네. 그리고 아티스트웨이를 지금 8주째 왔으니까요. 이제 슬 지치실 때가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 지쳐가시는 것에 대해 또 다뤄드릴 건데요. 네. 그 역시 괜찮습니다. 네. 지치셨더라도 이미 네. 8주를 한 것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가혹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다그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또는 과제를 못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네. 모든 게 다 때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그저 즐겁고 자유롭고 편안한 만큼만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네.